황준호는 오늘도 집에 돌아오며 무거운 발걸음을 떼었다. 50대 후반, 기력이 떨어지고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그동안 가족을 위해 쏟아온 시간이 아깝게 여겨졌다. 그의 아내 정은은 예전처럼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고 자식들은 이제 그에게 의지하기보다는 각자의 삶에 바빴다. 준호는 고된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도착했을 때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차고 앞에 주차된 자동차가 아닌 그가 돌아온 시간과는 맞지 않는 다른 차들이 눈에 들어왔다. 대체 무슨 일인가? 조금 불안한 마음을 가지며 현관문을 열었고 그곳에서 마주한 광경은 그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집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가족이 모여 있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방 안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젠 정말 힘들어. 오빠. 우리는 이제 각자 살아야 해. 그 순간 준호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의 뇌리를 스쳐갔다. 정은이, 아내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다니. 그동안 함께한 수많은 시간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듯했다. 그는 그 말을 다시 되새기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고민했다. 오빠, 이제 너랑 나,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 정은은 그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마치 사라진 옛 남자처럼 그녀는 그를 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서지 않고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면서 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대우받을 사람이 아닌데 그가 어렸을 적부터 듣고 자란 말 중 하나는 바로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희생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희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니, 그가 뭔가를 줬을 때 되돌아오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준호는 침묵을 지키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아내는 계속해서 그의 존재를 무시했다. 그녀는 준비된 말을 되풀이하며 그에게 더 이상 대화할 이유가 없다는 듯이 말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가족이 무너지면 우리 각자 살아야지. 더 이상 우리가 서로 의지할 필요는 없어. 준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다. 그가 이 집에서 해야 할 모든 일이 다 끝났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제 그가 여기서 쫓겨날 차례였다. 그런데 그 순간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 바로 정은의 형, 준호의 시동생이었다. 형님, 그만하시죠. 어머니도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형님은 나가셔야 한다고.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서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결론이 난 일이었다. 준호는 더 이상 이 집에서 머무를 이유가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기가 막히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내가 나갈게. 정은은 그 말을 듣고 씁쓸하게 웃었다. 그녀는 이제 남편이 집에 있을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그동안 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고 이제는 그가 어떻게든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어떤 이성적인 대화도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준호는 그날 밤 가족들과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집을 떠났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동안 자신이 열심히 살아왔던 삶과는 너무도 다른 쓸쓸하고 외로운 삶이었다. 그는 그저 방금까지 자신이 살고 있던 집에서 자기 자리를 빼앗겨 나간 사람이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준호는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러나 그 잠자리마저도 불편하고 쓸쓸한 기분이 들었다. 가족이 떠난 후에는 그가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느끼며 그는 더욱 외로워졌다. 아내는 물론이고 자식들조차 그의 존재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자신이 없어도 그들이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듯 그가 자리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런 불편함도 느끼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눈을 떠서 바깥을 보았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점점 더 멀어지며 자신이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았다. 그는 외로움 속에서 자신이 이 사회에서, 이 가정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중 아내 정은은 전화 한 통을 걸어왔다. 준호는 한참 동안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 전화의 내용은 그가 예상한 대로였다. 정은은 그에게 다시 집에 돌아오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다시 돌아와도 좋은 게 없을 거야. 그만하자.
너는 내가 할 일을 해야 한다. 우리도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침묵을 지키며 전화를 끊었다. 아내가 말하는 각자의 길을 떠올리며 그동안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그는 한참을 아무 말도 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너무 벅차게 느껴졌고 그는 길게 숨을 쉬었다. 이 모든 일들이 그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는 알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지나가던 사람처럼 느껴졌다. 준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처지에 대해 고민했다. 그의 삶에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왜 이렇게 가족들이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아내와 자식들은 그를 버리고 떠났고 그는 지금 이 작은 방에서 혼자 남아 있었다. 이제 준호는 이 모든 고통 속에서 더 이상 원망하거나 분노한 에너지가 남아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희망을 찾기 위해 한 번 더 자식들에게 연락을 해볼 결심을 했다. 준호는 그날 밤 다시금 혼자서 어두운 아파트에서 눈을 떴다. 창문 밖으로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고 기온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었다. 지난밤 아내의 차가운 말과 그가 떠나야 한다는 이야기가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몸을 일으키며 복잡한 감정 속에 빠져들었다. 그가 이렇게까지 버려질 이유가 있었을까? 자신이 평생 동안 해온 모든 일이 잘못된 것일까? 그는 아내 정은과의 대화에서 느꼈던 상처가 여전히 가슴을 찌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그가 집에 있을 이유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그가 가족을 위해 살아온 시간들을 쉽게 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가오는 미래가 너무나 두려웠다. 자식들과 다시 연락을 시도해보려는 생각을 했다. 첫 번째로 생각난 사람은 그의 딸, 은지였다. 준호는 수년 동안 은지에게 많은 사랑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은지가 어린 시절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그는 언제나 그녀의 뒤에서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런 아버지에게 은지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는 그녀에게 전화기를 들었다. 은지야, 아빠야, 잘 지내고 있니? 잠시 후, 그 쌀쌀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아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의 목소리가 떨리자 은지는 어색한 답변을 했다. 하지만 준호는 그런 은지의 말에서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다. 은지는 더 이상 아버지의 목소리를 따뜻하게 반기지 않았다. 그런 감정이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아빠, 사실 지금은 좀 바빠서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게요. 다음에 보자. 그 전화는 그에게 많은 것을 시사했다. 은지는 더 이상 그에게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듯이 차갑고 무심하게 말을 끝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 순간 그의 가슴 한 구석에 차가운 공허함이 번졌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식들에게도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일까? 다음으로 준호는 그의 아들 승연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승연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무척 자랑스럽게 여긴 아들이었다. 그가 무엇을 하든 항상 응원해주고 그의 미래를 위해 많은 희생을 했던 아들이다. 그런데 승연은 언제부터인가 그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준호는 승연의 전화번호를 눌렀다. 아빠, 무슨 일이야? 승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피곤한 듯했다. 그 목소리에서 준호는 은지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 승연아, 아빠가 좀 힘들다. 너희들이란 이야기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승연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의 대답은 아버지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지금은 좀 바빠서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아빠, 나 지금 일이 많아서 그만 끊어야겠다.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이제 자식들에게 쫓아 버려진 사람이 된 느낌이었다. 승연도, 은지도 이제 그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아내의 말처럼 그들은 더 이상 그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준호는 다시 한번 무력감을 느끼며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는 그의 삶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꼈다. 그러던 중 준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휘말렸다.
그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이제 그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제는 스스로 일어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도 그가 여전히 그토록 의지했던 가족들에게 한 발짝도 다가갈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준호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아파트 창문을 열어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게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결정을 확고히 하기로 결심했다. 그래,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찾아야 한다. 그 결심은 준호에게 한 줄기 빛이 되었다. 그는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면서 과거의 자신에게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다졌다. 그의 마음 속에서는 가족과의 갈등이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느꼈다. 그는 자신을 구속하던 감정들, 가족들의 기대와 압박에서 벗어나야 했다. 그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었다. 그 생각이 그를 조금씩 강하게 만들어갔다. 준호는 이제 고립된 삶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다. 그의 아내는 떠났고 자식들은 더 이상 그를 의지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그가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였다. 하지만 그가 느끼고 있는 고통은 점점 더 깊어졌다. 아내와 자식들에 대한 배신감은 여전히 그의 마음 속에서 고통을 일으켰다. 준호는 그런 감정들을 어떻게든 극복해야 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일어섰다. 그는 더 이상 지난날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가족이 자신을 버렸다고 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다. 그는 이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했다. 그의 생각은 점점 더 굳어져 갔다. 그가 떠나온 집, 그가 버려진 자리에서 그는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기로 했다. 그렇게 준호는 지난 삶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과연 그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준호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다. 아내와 자식들에게 버려진 후 그는 여전히 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동안 쌓여 있던 상처와 후회가 그의 마음속을 계속해서 어지럽혔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가족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을 이렇게 쉽게 내버려 두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위치를 되돌아보았다. 자식들에게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그들 역시 자신을 외면하고 있었다. 은지와 승현은 그가 무엇을 말하든 반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내, 정은은 그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듯했다. 그녀는 이제 그를 과거의 사람처럼 대했다. 그동안의 수많은 희생이 무슨 의미였는지 그는 점점 더 알 수 없게 되었다. 준호는 자신이 과연 누구인지, 왜 이렇게까지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그동안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왔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고 그는 결국 홀로 남겨졌다. 그 생각이 들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솟구쳤다. 하지만 그 분노조차도 자신을 향한 것이었고 그는 그것을 풀 곳도 말할 사람도 없었다. 그러던 중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자신을 버린 가족들을 떠나 잠시나마 고향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다. 고향의 작은 마을은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으로 그가 힘들어할 때마다 한 번쯤은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했던 곳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과거의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었다. 준호는 짐을 챙기고 고향으로 향했다. 작은 마을은 여전히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그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길게 숨을 쉬었다. 고향의 공기는 언제나 그를 편안하게 해주었다. 그곳에서의 추억들은 그에게 따뜻함을 주었고 그는 잠시나마 그동안의 상처를 잊을 수 있었다. 준호는 마을의 작은 찻집에 들어갔다. 찻집의 주인인 할머니는 그를 보고 반가운 얼굴로 맞아주었다. 준호 씨,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준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와 얼굴을 보자 마음속에서 묵은 눈물이 차오르는 듯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그냥
잘 지내고 있어요. 고향에 와보니 마음이 좀 편해지네요. 할머니는 준호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리며 말했다. 힘든 일이 있었나요? 마음이 괴로워 보이네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꺼냈다. 가족이 저를 떠났어요.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엔 모두가 저를 버렸어요. 이제는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했다. 가족이라는 게 항상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게 진짜 가족인 건 아니에요. 때로는 떨어져 있어야 비로소 자신을 알게 되죠. 그 말에 준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할머니의 말이 그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고향에서의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자신이 지나온 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그가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가족의 사랑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그 사랑은 결국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하루는 마을의 작은 교회에 가기로 결심했다. 그곳은 그의 어린 시절, 매일 아침마다 가던 교회였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를 찾고 싶었다. 교회에 들어서자 고요하고 신성한 분위기가 그를 감쌌다. 예배가 끝난 후 그는 교회 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때 교회에 자주 오던 노인 한 명이 다가와서 그의 옆에 앉았다. 준호 씨, 오랜만이에요. 그 노인은 바로 준호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이웃 할아버지였다. 그는 예전에 준호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었던 사람이었다. 할아버지는 그를 보며 웃으며 말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이네요. 준호는 그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준호가 말을 마치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지만 말이야, 모든 일이 다 끝난 것 같아도 정말 끝은 아닐 수 있어. 사람은 언제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단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찾고 싶은지 생각해보게. 그 말이 준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조언을 듣고 조금씩 마음을 가라앉히며 생각했다. 그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상처를 모두 잊고 다시 한번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지만 쉽게 답을 내리기 어려웠다. 고향에서의 시간이 흐르면서 준호는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그리고 그가 다시 가족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 모든 질문이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그는 고향에서의 평화로운 시간 속에서 조금씩 자신감을 찾고 있었다. 그동안 잃어버린 자아를 다시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 듯한 느낌이었다. 준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이 더 이상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다. 과거의 자신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찾아 나가야 했다. 준호는 고향에서의 시간 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자식들과 아내에게 버림받은 느낌은 깊은 곳에서 여전히 그를 괴롭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속에서 하나의 결정을 내렸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그렇게 그는 다시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준호는 여러 생각에 잠겼다. 고향에서의 시간을 보내며 그는 자신이 과거에 너무 많은 것을 내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다. 그런 결심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굳어지기 시작했다. 서울에 도착한 후 준호는 우선 자신의 생활을 재정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과거의 일들을 모두 정리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보기로 했다.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방식,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내주었던 방식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하려고 했다. 준호는 여러 면접을 보았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쉽게 채용되지 않았다. 그는 점차 실망감을 느꼈고 다시 한번 자신이 사회에서 버려진 존재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때 그는 우연히 고향에서 만난 한 사람을 떠올렸다. 바로 교회에서 만난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가 말했던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는 말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다. 그는 결심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고.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지 못했다. 그럴 때 준호는 옛날부터 알고 지내던 한 친구를 떠올렸다. 그 친구는 준호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사람으로 어쩌면 지금의 준호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준호는 그 친구, 성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훈아, 오랜만이다. 잘 지내? 전화기 너머로 성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야, 정말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털어놓았다. 사실, 요즘 좀 힘든 일이 있어서 가족들과의 관계도 이상해졌고 직장도 잘 안 되네.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성우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결국 말을 이었다. 그렇구나. 나도 알고 있었다. 내가 가족들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 그런데 너 생각해봤어? 다시 한번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사람을 소개할 수 있어. 그 사람은 내가 원하는 일에 대해 좋은 기회를 줄 수 있을지도 몰라. 준호는 성훈의 말을 듣고 살짝 긴장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성훈은 잠시 고민하더니 답했다. 그 사람은 내가 일하는 회사의 상사야. 그는 내가 가진 경험을 충분히 인정할 거야. 나도 그 사람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까. 기회가 된다면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 준호는 성훈의 제안을 듣고 한동안 고민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이 직장에서 밀려나고 사회에서 점점 더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훈의 말은 그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다. 알겠어. 성훈아. 고마워. 그 사람 만나보겠어. 그 후 준호는 성훈의 도움으로 상사와의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 그 상사는 중견 기업의 임원으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처음 만남에서 그는 준호에게 친절하게 다가갔고 준호의 과거와 경험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상사는 준호의 열정과 경험을 높이 평가했고 그에게 일을 맡길 수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준호 씨, 저는 사람들이 가진 잠재력에 대해 믿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경험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을 겁니다. 당신의 능력은 충분히 인정받을 가치가 있어요. 준호는 상사의 말을 들으며 자신감을 조금씩 회복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자신을 평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 만남 이후 준호는 상사의 제안으로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 일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보람 있는 일이었고 점차적으로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는 다시 한번 세상에서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동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존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상의 변화 속에서도 준호는 여전히 가족에 대한 상처를 지울 수 없었다. 아내와 자식들이 그를 떠나고 그들의 마음이 자신에게서 멀어졌다는 사실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다. 그는 그들에게 다시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들이 자신을 받아줄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제는 자신이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준호는 어느 날 다시 한번 은지와 승연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그는 전화기를 들고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 번호를 눌렀다. 그에게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준호는 은지와 승연에게 전화를 걸고 나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동안 연락을 피하던 그들을 다시 만나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그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버려진 존재라는 자괴감이 여전히 그를 괴롭혔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이상 그들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가족을 되돌리겠다는 마음이 여전히 있었다.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겠다는 마음은 그동안의 상처를 잊으려는 희망에서 비롯되었다. 전화가 연결되자 은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왜 갑자기 전화하신 거예요? 준호는 조금 당황스러워하며 대답했다. 그냥 너희들과 다시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동안 내가 너무 많은 걸 너희에게 기대했던 것 같아서 미안하다. 은지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나서 차갑게 말했다.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요? 그동안 내가 왜 아버지에게 대했던 대로 해야 했는지 알게 되셨나요? 아버지가 그렇게 저희에게 대했던 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뭐가 바뀌었나요? 준호는 당황스러워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그동안 가족들에게 뭘 잘못했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수없이 생각했지만 그들이 내뱉는 말은 자신을 더욱 고립시키는 듯했다. 그가 바랐던 것은 단지 용서받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분노와 실망만이 가득 차 있었다. 은지야와 준호는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다. 그동안 내가 잘못한 거 알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너무 외로워. 이제 너희들이 필요하다. 은지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와 승현은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아버지에게 이렇게까지 대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다른 세상에 있어요. 준호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그의 가슴이 아프게 쪼여왔다. 그동안 그의 모든 삶은 가족을 위해 바친 것인데 그들은 자신을 이렇게 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끊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가족에게 기대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그들이 그를 원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들에게 가치를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전화를 끊은 후에도 준호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그동안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가족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살아왔지만 결국 남은 것은 외로움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그들이 자신을 이렇게 외면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자신이 잘못한 점이 무엇인지도 명확히 알 수 없었다. 그는 다시 한번 생각했다.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찾아야 했다. 그렇게 준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가 다시 일상에 적응하면서 일터에서의 삶도 점차적으로 회복되었다. 회사에서 일하면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고 주변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상처는 여전히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존재했다. 그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준호는 회사에서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는 바로 아내인 정은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만날 기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준호 씨,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준호는 정은의 목소리를 듣고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동안 그는 아내의 존재를 떠올리면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녀와의 관계는 이제 거의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연락을 받고 나니 왠지 모르게 다시 마음이 흔들렸다. 왜? 갑자기 연락을 한 거죠? 준호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정은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죠. 내가 잘못한 점도 많았고. 그래서 한번 정말 진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준호는 정은의 말이 믿기지 않았다. 그동안 자신을 외면하고 그에게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던 그녀가 이렇게 연락을 해온다는 사실에 의아함을 느꼈다. 그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물었다. 어떻게 내게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동안 나를 버리고 그저 무시하던 사람이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정은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준호 씨, 나는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가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고 있어요. 나는 정말로 잘못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준호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는 정은의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말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제서야 조금씩 그녀의 진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가 후회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선 그동안의 상처가 떠올랐다.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알겠어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죠. 그렇게 준호는 아내와 다시 만나기로 했다. 그러나 그 만남이 그들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을지는 누구도 알 수 없었다. 준호는 그동안 잃어버린 것들,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가 과연 회복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이 만남이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동안의 상처만 더 깊어지게 될까? 준호는 아내와의 만남을 위해 약속한 날,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을 안고 카페로 향했다. 그동안의 상처와 후회, 그리고 미안함이 얽혀 있었지만 그는 이번 만남을 통해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 희망 속에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이 너무 큰 고통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번 만남이 성공적일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없었다. 카페에 도착한 준호는 미리 예약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그가 기다리던 아내 정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더 이상 그때처럼 고립된 표정은 아니었다. 정은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 있었고 그 미소는 준호에게 예상치 못한 느낌을 안겨주었다. 그녀가 이렇게 변했다는 사실에 준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준호 씨, 오랜만이에요. 정은은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준호는 짧게 대답하며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그녀의 눈빛에서 그동안의 갈등을 겪으며 성숙해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준호는 아직도 그동안의 배신감이 사라지지 않아 마음속에서 떨쳐버리기 힘들었다. 정우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자신이 먼저 말을 꺼냈다. 준호 씨,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나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고 남편으로서 당신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몰랐어요.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동안 자신을 배신한 사람에게 이렇게 사과를 받는다는 것이 그에게는 믿기지 않았다. 정은이 말하는 진심이 무엇인지, 그녀의 사과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분명히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준호는 낙간의 위안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 그동안 나도 많이 힘들었어. 준호는 조금 힘을 주어 말했다. 하지만 그때 내가 너한테 기대했던 건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어.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처럼 너도 나를 이해하고 함께 해주기를 바랐지. 그런데 그 모든 게 뒤집어졌을 때 나는 많이 상처받았어. 정우는 고개를 숙이며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동안 그녀는 준호의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그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망가져 버린 것 같았다. 그녀는 그동안의 시간 동안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깊이 깨달았다. 그게 내가 미친 짓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외면했는지, 얼마나 무시했는지, 그게 얼마나 큰 아픔이었을지 상상도 못했어요. 너무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준호는 잠시 생각을 정리하고 말을 이었다. 그래, 너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는 있어. 하지만 그동안 쌓인 마음의 벽이 쉽게 허물어질 것 같지는 않아. 우리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 그건 나도 모르겠어.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그동안의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번 기회가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결심했다. 이젠 정말 후회하지 않게 준호와 함께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다. 준호 씨,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과거를 모두 잊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다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래요. 정우는 말을 꺼내며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준호는 잠시 그 말을 되새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까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던 생각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르게 느껴졌다. 그동안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그것이 곧바로 관계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을 거야. 준호는 진지하게 말했다. 너와 나는 너무 많은 시간을 잃었어.
그 시간이 내가 너에게 쏟아부었던 시간이었다는 걸 이해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싶어. 내가 나를 변화시키길 원하지는 않겠지. 정은은 그 질문에 잠시 침묵했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나는 당신이 그대로 자신을 찾기를 원해요. 나와 함께라면 좋겠지만 당신의 삶은 당신이 이끌어야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준호는 정은의 말을 듣고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여전히 그녀에게 상처를 받은 상태였지만 그녀의 말은 그가 바랐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자신의 삶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 순간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그를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그는 조금씩 마음을 열 수 있었다.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준호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나를 먼저 챙길 거야. 너와 내가 함께하더라도 내가 내 자신을 잃지 않도록 할 거야.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준호 씨.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대화는 그날 이후로 계속 이어졌다. 준호와 정우는 서로의 감정을 조금씩 다시 회복해 갔다. 과거의 상처가 쉽게 치유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다시 한번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희망을 품고 있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들은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준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가족, 친구, 그리고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자 했다. 그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준호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 발짝 나아갔다. 그가 얻은 것은 단순한 가족의 회복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길을 걷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결국 자신을 믿고 나아가는 것임을 깨달았다. 준호의 새로운 삶은 이제 시작되었다.